안녕하십니까. 남북 간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달려갑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전문가 한승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크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강도에서 온 정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는 북한의 교통, 북한의 지리,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평양의 교통은 굉장히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의 교통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평양에는 그래도 교통수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평양 지하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궤도전차가 있고 무궤도전차가 있고 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무궤도 전차는 뭐죠? 그 무궤도전차는 그 이제 동유럽권 국가들 가면 이제 이렇게 위에 전깃줄에 뭐라고 하나요? 이게 촉수 두 개 매달고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전기줄 촉수 붙여서. 두 개 매달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궤도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궤도가 없다고 해서 무궤도 차라고 하고 이제 궤도전차가 또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촉수 비슷한 게 이제 위에 전깃줄에서 전기를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밑에 레일을 따라가요. 레일이 있어서 그건 또 궤도전차라고. 레일이 있으면 궤도, 네. 레일이 없으면 없으면 무궤도. 무궤도. 네. 또 그걸 좋은 궤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일반 버스처럼 음. 그 기름 넣어서 달리는 그런 또 시내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석 버스 그리고 일반 버스도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북한도 좌석 버스, 일반 버스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평양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붉은 기호 전기기 관차를 생산한 자랑찬 전통이 창조된 김종태 전기기 관차 륜합기업소에서 오늘은 100% 국산화된 지하 전동차가 개발되어 지하 평양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달리는 무궤도 전차들도 평양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강도는 교통이 지하철이 자강도에도 있나요? 아니요. 지하철은 저는 평양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하철 타보고 싶은 게 한 가지 버킷리스트예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자강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서비차라고 하는 네. 지나가는 그냥 트럭 이렇게 세워가지고 타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긴 한데 버스 같은 경우는 강계시에서 어느 시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그건 이제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가는 거리일 때 그런 거고, 강계시 안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궤도전차 네. 이런 거 다니고, 택시는 가끔 그건 있는데 몇 개 택시도 있네. 없어요. 그렇군요. 네. 택시는 평양이 많더라고요. 자강도에는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함경북도 회령시에 가니까 거기에 택시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중국 손님들 태우는. 그렇군요. 네. 평양의 택시는 타보셨겠죠? 한 번 타봤습니다. 번. 20몇 년 타시는데 한 번 타보셨군요. 그럼 평양에서 주민들에게 있어서 택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솔직히 택시에서 내릴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나는 좀 산다, 잘 산다, 돈이 있다. 내릴 때 이 어깨뽕?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택시를 세워서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다리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어깨 힘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좀 놀랐었어요. 그냥 네. 일반인들도 가장 쉽게 타는 게 택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급할 때 타고 그냥 그게 그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평양에서는 아무래도 좀 돈이 있는 부유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렇게 생각. 가정에서 자가용을 갖고 있다. 이러면 어느 급인가요? 가정에서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이 없죠. 북한은
개인 소유가 안 됩니다. 땅이 됐든 집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자동차도 개인 소유가 안 돼요. 어. 예, 뭐 무슨 택시 회사에서 이렇게 뭐 빌려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대부분은 택시 회사에 택시가 있고 네. 그 수익에서 몇 퍼센트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개인 소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택시들도 다 그 택시 회사의 차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자가용에서 내린다거나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조금 이제 우러러 본다 아니면 좀 부러워한다?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차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평양에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외화벌이에 더 많이 동원돼요. 아, 실질적으로 평양 시민이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위한 택시가 아니라 오히려 평양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돈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명 이용할 뿐이지 평상시 일상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게 기본 요금이 2달러 그렇죠. 정도 기본 하는데 요금이 2달러면 2달러 정도죠. 엄청 큰 돈이거든요. 4,000원이 월급인데 어. 4,000원이면 그 달러로 계산했을 때 0.5달러죠. 0.5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네. 2달러 내면 이건 돈 굉장히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최근에 진짜 많아졌어요. 네, 돈주들은 많이 탄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평양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여행객들이 그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역과 지역 간을 이동할 때는 이제 기차를 타거나 뭐 KTX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새마을호 또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뭐 수남시장에 간다 할 때는 뭘 타고 가나요? 뭐 일단 그런 목적으로 지방 다른 도로 가려 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이제 지방 그 산하에 있는 공장들의 출장을 가려고 자주 다른 지방에 가셨었는데 물론 그때 기회가 돼서 어떤 승용차를 같이 타고 내려갈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차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열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정말 안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어. 가다가 언제 설지 모르고 일단 서면 그게 또 언제 다시 출발할지 모르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진짜 최악일 때는 일주일 동안 그 계속 종차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아니 북한에서 그러니까는 평양에서 함경도를 가는데 네. 뭐 아무리 길어봐야 뭐 400~500km 정도 잡아도 거기를 일주일 이상 간다고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쪽으로 가려면 빠르면 며칠이에요? 한 이틀? 빨라도 이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차가 가다가 역전에만 딱 정차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네. 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서면 거기가 여기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한번 기차를 타려고 그러면 짐이 많아지는 거죠. 밥을 해서 가자니까 밥이 가다가 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쌀을 쥐고 가다가 기차가 서면 그 강가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거기다가 강가 주변에 불 지피고 그 냄비 올려놓고 밥 지어 먹거든요. 네. 아니면 그쪽으로 또 고맙게도 막 뛰어와요. 사랑의 아, 불시착. 네, 사랑의 불시착. 아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게 진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의 불시착을 저도 이제 자문을 했어요. 네. 그 탈북자들 증언에서 나오니까 그런 생생한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 그렇거든요. 전 드라마라서 그냥 드라마련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 북한은 이게 가다가 이게 올리막이면 굴을 뚫어야 되는데 네. 올리막 모양대로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올리 밀다가 전기가 딸리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옛날에 신의주에서 굉장한 큰 전복 사고가 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북한의 기찻길이라는 게 그 일본 때 생긴 거예요. 네. 우리나라 외종 시기 때 생긴 거라서 이 내루도 그 사이에 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도로 상황이나 그 기차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군요. 네.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은 지역과 지역을 움직일 때는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교통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전기죠. 아, 전기가 안 전기. 들어오니까. 네. 네. 뭐 사랑의 불시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전기검련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전기 검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농기계를 많이 돌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그뭐 조수지를 돌려야 돼 이렇게 국가 전기가 있고 사민들이 벌 수 있는 전기가 있는데 사민들이 벌 수 있는 전기 양마저도 여기다 빼돌려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지키고 불법으로 전기선을 갖다 이렇게 걸어요. 네. 개인이. 네네.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선 딸 줄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기선을 이렇게 집에 감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풀어다가 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전기가 탈곡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을엔 탈곡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전기를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그 전기 검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처음에는 너무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정치범까지 넣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국가에서 전기 검열을 심하게 했었죠. 아니 단속을. 국가에서 쓰는 건데 그렇게 걸어서 그럼 뭐에다가 쓰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이걸 따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전기선에다 연결시키면 전기 벌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기 도둑질을 하는 거죠. 아, 예. 근데 그렇게 하다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정말 큰일 나죠. 큰일 나네. 그러니까 남들 잘 때 가서 걸고 보다가 남들이 깨기 전에 가서 빼야죠. 아 그래야 네. 되군요. 그 뭐 전기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다 딴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양은 제일 평양에 또 거기다 공대 출신이시니까 기본으로 따실 것 같은데요. 이론이랑 실천은 달라서 그런가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자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평양도 전기 사정이 안 좋긴 좀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불이 오면 몰래 이제 전기 검열을 피해서 사람들이 불 왔을 때 이제 전기밥솥으로 밥하려 그러고 물 끓이려 그러고 이제 그 뭐라 전기장판 덮여서 조금이라도 맞아요. 아무튼 그런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불이 한 번 오면 아파트에 부하가 엄청나게 걸려요. 맞아요. 근데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면 그 아파트 밑에 지하에 있는 배전 그 뭐랄까 작은 배전소라고 네. 해야죠. 네. 그게 안전 휴즈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부하가 너무 걸려서. 그럼 또 쓰지도 못하는. 그러면 거기서 그나마 제 삼촌이랑 같이 사는 삼촌이 전기를 잘 하셨는데 그럼 삼촌한테 와요. 인민반장에 와서 끊어졌는데 이거 좀 연결해 달라고 제가 전주 들고 내려가고 맞아요. 이거 라이트 들고 내려가면 삼촌이 가서 이제 풀어가지고 또 이제 연결해서 또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자주 끊기겠는데요. 에이, 사실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열흘이면 하루 이용하면 뭐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양의 아파트들마저도 꼭대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꼭대기 안 살려고 그러죠. 최악이죠. 돈 있는 사람은. 아 북한은 그럼 꼭대기는 오히려 집값이 싸겠네. 싸죠. 예. 아 오히려 이게 또 저층이. 우리나라하고 또 많이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는 로얄층 하면 위층이고 1층이면 저렴한데 북한은 그럼 반대네요. 네. 그 강북거리 제가 잠깐 살았던 삼촌이랑 네. 같이 살았던 강북거리는 최대로 높으면 40층이고 평균이 20층, 30층인데 네. 그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40층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요? 30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것도 단련이 돼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아, 그래요? 운동이 되고 하는데 더 최악은 이제 이렇게. 물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물도 양수장을 돌려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제 그게 물을 못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힘으로 이제 20층, 3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물찌개로 다 지고 올라갑니다. 아 알근육이 생기도록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진영 씨는 몇 층에 사셨나요? 전 다행히도 3층에 살았는데요. 아우, 그때 다행이다. 3층에 물 깃는 것도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 한번 화장실 보려고 그러면 아우 전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전기가 교통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기 사정, 가정에서의 전기 사정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로얄층의 개념이 남과 북이 좀 다르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북한의 교통 뭐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